그 다음에 공법 분석이죠. 공법 분석 옆에다는 적으세요. 공법 분석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토지 대장, 아니 건축물 관리 대장, 지적도. 건축물 관리 대장은 위반 건축물 봐야 됩니다. 위반 건축물. 지적도는 도로에 접해 있어야 돼, 내 땅이. 그런데 이 도로가 공로여야 돼, 공로. 공로라는 게 국가 땅이나 지방자치단체 땅이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공장을 샀거든요. 그런데 공장 앞에 도로가 필지가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필지가. 여기 도로예요. 여기는 104번지고, 여기는 105번지고, 여기는 106번지고, 여기는 107번지고, 여기가 이제 국도예요, 국도. 국가 땅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그러면 지적도에 여기가 도라고 돼 있다 하더라도, 요 필지가 누구 건가를 봐야 돼요. 그 지방자치단체 거라더라는 게 보니까. 여기도 지방자치단체 건데, 여기는 개인 땅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이 도로를 이용해가지고 요 공로로 나가려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사용승낙서를 안 해주고 그러면 또 이 사람이 트랙터를 갖고 여기다 자기 땅이라고 막아버리면 출입 못하죠? 돈이 되죠? 전원주택지를 개발해요. 그러면 이렇게 도로를 내거든요. 도로를. 그래가지고 필지를 이렇게 나눠요. 여기가 이제 101번지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102번지, 103번지거든요. 104번지예요. 요놈이 경매가 나왔어. 경매가 104번지만 나왔어. 이렇게. 그럼 이거 사면 이게 지금 공로면 모르는데 요 101번지가 국가 땅이나 지방자치단체 땅이면 모르는데 무슨 땅이면 개인 땅이면 여기다 건물 묻힌다고. 사용수는 안 받아주면. 그러면 건물을 지으려면 경매가 어떻게 나왔냐면 104번지는 정부가 경매 나와야 되고 101번지는 지분으로 돼 있어갖고 이 세 개가 경매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공법 분석은 몇 가지가 있다? 토건지, 시작. 토건지, 토지 이용 계획하면서 건축물 관리대장, 지적도를 봐야 되는데 지적도는 내 땅이 항상 공로까지 접하는데 개인 땅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로까지.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 나왔는데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카페를 만들었거든요. 여기가 공로인데 이게 이제 사실 현황도로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적도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도로는 여기가 지적도 도로고 이거는 개인 땅이 남의 땅이더라는 거예요. 남의 땅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출입을 못 하잖아요. 여기 카페에 손님들이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현황도로를 보고 믿으면 안 돼요. 현황도로를 보고. 지적도를 보고 지적도하고 딱 맞춰봐야 돼. 그래서 내 땅에서 큰 도로로 나가는 도로까지 필지를 다 떼봐야 돼. 그래서 그 땅 안에 개인 땅이 붙어 있으면 내 땅 행사를 못 한다고. 공로에 접해 있어요. 공로에.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토건지 시작. 공법 분석은 토건지예요. 토건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나 할 거예요. 페이지 100페이지. 이게 공법 분석이에요. 이게 부동산 관련된 법이 350개가 있거든요.
이 350개를 내가 한 장으로 압축해놓은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부동산 관련된 법이 350개가 있는데 이 표를 도표를 이해가 되면 이제 개발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땅을 사서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개발을.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공법 분석은 개발이 목적이 아니라 이미 이제 개발되어 있는 곳에 대한 공법 분석이고 개발할 것에 대한 공법 분석은 100페이지예요.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는 할 거예요. 이 표 보는 게 기본적으로 하나만 보면 되거든요. 21개 용도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만 찾아내지 않으면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다 시작. 등인공. 시작. 등인공. 여기까지는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환경시. 시작. 환경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 학교 얘기했을 텐데 자, 환경이 뭐냐? 환경. 나를 기준으로 하면 어떤 객체, 어떤 주체를 기준으로 한 그 주체를 뺀 나머지 전부 다 환경이에요. 나를 기준으로 하면 나의 환경은 나를 뺀 여러분 모두가 다 환경이에요. 이 리모컨을 주체로 하면 환경이 뭐다? 이 리모컨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사물이 다 환경이에요. 그럼 보세요. 환경 분석이라는 게 뭐지? 301호를 내가 낙찰받고 싶다. 그러면 몇 호를 가봐야 돼요? 401호 가봐야 되죠? 401호를 가려고 계단 올라갔는데 세발 자전거가 있다. 그럼 안 사야 돼.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이. 이해가죠? 네. 그러니까 대신 301호를 나중에 팔고 싶은 사람은요. 401호 애들이 5이나 있어. 그럼 일반 매매 팔고 싶으면 중개업소에서 손님이 있다 가가지고 여기 현장 이제 보러 오잖아요. 그럴 때 과자를 한 10봉지 사가지고 401호에다 딱 뿌려놔야 돼. 그래 401호 애들이 조용할 거 아닙니까? 매수자가 왔을 때는 조용할 거 아니에요? 다 방법이 있어. 다 방법이. 또 몇 쪽으로 가봐야 돼요? 201호 가봐야지. 경매 낙찰받고 나면은 꼭 201호 사람이 올라와. 이제 꼭 올라와. 반드시. 이거는 예의가 없어요. 왜냐하면 301호 사람은 주목이 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만만한 사람이 나타나니까 201호 사람이 301호 올라와서 수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천장 보라고 하면서. 그러면 200, 301호씩 다 물어줘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 환경이라고 해요. 환경 분석. 나만 잘났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게 세상 살아가는 일이에요. 세상 살아가는 일. 그 다음에 또 몇 호 가봐야 돼요? 302호. 302호를 왜 가봐야 돼요? 전자발찌 차고 있어. 내가 딸을 셋이나 키우고 있는데 앞집에 있는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딸을 셋이 키우고 있는데 앞집 아저씨가 딱 오더만 애들 보고 웃어. 여러분 집 금매로 나온 집들은 이럴지 말한 법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이럴지 말한 법이. 그런데 이제 민법에 보면 매매를 할 때 매도인은 고지 의무가 있어. 집을 팔 때 하자가 있으면 알려주고 팔아야 돼. 알려주지 않고 팔면 사기죄야.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계약 해지할 수도 있고 사기죄를 고소할 수도 있고. 하자가 있는데 알려주지 않고 팔면 그건 이게 과연 하자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야. 물센 것은 하자지 100%. 얘를 떠든 것은 하자라고 할 수 없죠. 네. 그거는 장려해야 되는 거니까 국가 차원에서 얘를 놔야 되니까. 그렇다고 앞집에서 아저씨가 웃으면서 그것도 아니에요? 대박입니다. 교수님 표정이. 원경, 환경. 나에게 그런 불행이 닥치지 말라는 무슨 법이 있어요. 완전히 세밀해야 돼요. 그 다음에 더 괴로운 건 뭐냐면 오피스텔을 15층을 샀어요. 전망이 좋다고 해서. 바다도 보이고 끝내줬어. 근데 앞에가 공터야. 그래서 샀어. 분양을 15층 분양받았어. 한 2년 지나니까 공터에 오피스텔이 또 올라와.
그럼 병만 보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 시행사가 건물을 지을 때 집부터 지어. 그럼 그냥 다 해놓고 앞에다 건물 또 짓는 명이 바꿔. 똑같은 시행사를 만들. 또 명이 바꿔갖고. 명이 바꿔서 짓지. 시행사가 땅을 다른 사람 용이래 하고 시행사 만드는 것은 떡이잖아요. 떡 만드는 것도 더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뭐예요? 환경이요. 환경. 그 다음에 전원주택 샀는데 바람이 불면 냄새가 나. 그죠? 이거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람, 여러분이 시골 땅을 2,000평을 준대. 도로변에. 도로변, 4차선 도로변 붙은 2,000평을 원래는 10억인데 1억에 준대. 그거 먹으면 예를 들어 두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나는 사고 난지 매수하고 나서 한 2달 지나면 그거 가보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늘어있어. 그 동네에 안 살면 동네 사람들이 말하지 여기다 주인이 소음 산다고. 그러면 쓰레기 격자들이 와가지고 거기다 다 저녁에 와서 퍼놓고 가버리면 어떡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두 번째, 그 땅이 왜 싸느냐? 다 이유가 있어. 그 땅 밑에 폐자재가 묻혀있어. 폐자재가 묻혀있어. 20년 전에 강남의 논현동에 여기는 1층이고 나머지는 다 4층, 5층짜리 건물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왜 1층일까요? 이 집만. 공사를 하려고 텃밭 공사를 해보니까 지하수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기술이 그래가지고 그걸 막지 못했어요. 거기다 적으세요. 다 이유가 있어. 다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걸리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발품도 팔고 성품도 팔고 어떤 아파트는 신도시인데 아파트 짓다가 관리소장이 그냥 건축소장이 철근을 20개 내야 되는데 벽에다가 15개만 넣고 5개를 빼먹었다는 그런 뉴스도 나온 게 있죠. 그런 거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입주해갖고 갔는데 미닫이가 다 이렇게 기울고 균형이 안 맞는 그런 아파트도 많고 또 어떤 아파트는 또 누가 공사하면서 똥도 넣어놓고 간 사람 아파트도 있고 예를 들어 백제 어떤 아파트는 가구를 수입해갖고 왔는데 가구에 벌레가 묻어가지고 가구가 온통 집이 다 벌레가 가득 차 있는 집도 있고 다 집을 싸게 파는 사람들이 다 뭐가 있어?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어. 그게 환경이에요. 환경. 근데 여러분의 환경은 좋습니까? 혹시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엊그저께 내가 워크샵 가가지고 옆 사람하고 악수하면서 언니라고 불렀지? 민증 까봤어? 아니요. 민증 까보고 언니라고 해야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확인 안, 그것도 환경이죠? 확인 안 하면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누구 탓을 할 것이요? 내가 잘못 안 하면 내가 잘못이지. 자, MP를 배우는 이유. 수능이 필요해. 자, MP를 배우는 이유. 첫 번째, MPL이라는 게 뭐 우리가 배우는 MPL이 금지당이죠. 금지당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거잖아요. LTV 40%로 한다면 10억짜리 얼마만 빌려줬다는 거예요? 4억 빌려줬죠. 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IMF가 또 온다 해도 손해볼 일이 없죠. 10억짜리를 4억에 대출만 해준다 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뭘 잡은 거예요, 이 사람이? 담보를 잡은 거잖아요. 담보. 자, 여러분이 보세요. 계약을 써요. 계약을. 자, 계약 이후에 금지당이 없는 집을 매입을 했는데 계약 이후에 금지당이 들어오면 계약을 해제한다.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쓰거든요. 쓰면 뭐 돼?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계약금을 2억을 주고 샀어. 그런데 그 다음날 가서 봤더니 융자가 10억이 대출 받았네. 그러니까 주인이 도망가 버렸네. 그러면 이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해제하면 뭐 하냐고. 2억 받아낼, 그 다음 해제할 수 있고 위약금을 10억을 배상하기로 한다. 그러면 뭔 소용이 있냐고. 도망가고 없는데. 그러니까 이 은행이 이 사람한테 돈을 4억을 빌려주면서 담보를 안 잡으면 꽝이죠. 그 MPL이라는 게 뭐예요? 담보부 MPL은 담보를 잡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두만 약속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